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2023년 호주 대입 이 에이타 점수로 호주 대학 지원 정밀 분석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호주는 각 지역별로 주별로 대학 지원 창구가 이렇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억하실 것은 에이타는 랭크, 마크가 아니고 랭크, 등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이타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지원하는데 호주는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주 지방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 지역 점수 가산점을 조금 주는 데도 있고요. LSR 점수를 가지고 이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퍼라고 하면 합격 통지서라고 보면 됩니다. 라운드에 한 번만 줍니다. 80% 이상의 입학허가는 에이타 점수가 나온 1월 달에 전부 1월 달 라운드에서 전부 입학허가를 받아요. 자, 그리고 이 에이타, 이 셀렉션 랭크에는 커트라인에 작용하는 거는 에이타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막 작용합니다. 과에 따라서 인터뷰를 요구하기도 하고, 의대나 치대 같은 건 대부분 인터뷰 요구하잖아요, 그죠? 인터뷰를 요구하기도 하고, 별도의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를 내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 시험을 보는 그런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 리퀴짓이라고 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VTEC으로 지원을 해놨다. 그럼 내가 지원한 이과는 매스, 어드밴스를 꼭 해야 되는 학과다라고 하면 그게 탁탁탁 떠요. 근데 자기가 그 과목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 과는 프리 리퀴짓이 안 맞는 건데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뭐가 뜨면 그걸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순서를 바꾸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VTEC이라든지 QTEC 그리고 이 UEC이라고 하는 대학 지원 창구는요, 호주 안에서 고3을 졸업하는 학생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몇몇 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리에 있는 국제학교, 호주식 교육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는 국제학교 이런 데도 있거든요. 특히 인도네시아랑 피지에 호주 국제학교가 꽤 들어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그건 호주 땅이 아니라고 해도 호주 고3하고 똑같이 이 대학 지원 창구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혹은 호주가 아닌 곳에 있는데 IB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역시 이 IB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다 통용이 되니까 이 IB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 호주 대학 지원 창구, 호주 고3들하고 똑같이 이걸 통해서 지원을 여러 대학들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뉴질랜드로 조교학을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지금 고3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고3은 호주 대학에 바로 이 호주 로컬 학생들하고 똑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실제 예시인데요. 그래서 저희 학생이 지금 이제 유액으로 지원해 놓은 건데 이게 보시면 지원을 다 해 놓고요. 처음에 이제 퍼스널 디테일이라고 해서 자기 이제 이름이랑 신상을 쭉 다 입력하고 그리고 내가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쭉 적어 놓으면요. 저희 학생들 저희가 관리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제 학생 아이디랑 핀 번호를 저희한테 알려줘요. 그럼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저기 에이전트란에 저희 에이전트 코드를 입력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입학 허가가 나오면 저기 오퍼란에 입학 허가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이 등록할 때 자기 이메일 계정 있잖아요. 그 이메일로도 이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통지를 어떻게 받을지 그 입학허가서 안에 세부 조건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살펴보고 우리 학생이 프리 리퀴짓이 혹시 안 맞다거나 혹은 데드라인이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저희가 한번 살펴봐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 학생은 이건 이제 작년에 저희가 지원했던 학생인데 6지망에 그 시드니 대학의 그 수의사 과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오른쪽에 보면요, 도큐멘트라고 해서 맨더토리라고 해서 이렇게 반드시 내야 되는 도큐멘트가 있어요. 커미트먼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발런티어라든지 혹은 이 애니멀하고 관련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적어서 내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 반드시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놔두면 여기서는 절대 입학허가서가 안 오죠. 오더라도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호주에서는 이 유액을 통해서 VTEC, QTEC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보통 입학허가를 한 몇 개나 받냐? 이건 이제 작년치 통계인데요. 뉴사우스웨일즈하고 캔버라가 속해 있는 이 유액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학생이 한 27,000명 정도가 되고요. 남학생이 한 21,000명,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죠. 48,000명, 49,000명 정도 되는데 호주에서 이제 고3을 이 뉴사우스웨일즈 주하고 그리고 캔버라 주에서 고3을 졸업한 학생들이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7만 7천 명 좀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학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우리는 뭐 100% 다 지원하잖아요. 그죠? 대학을 갈지 안 갈지 뭐 다 지원을 하는데, 예, 여기는 아직까지 대학 진학률이 절반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4만 8천 명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했고, 입학허가서 나온 게 한 7만 1,000개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4만 8,860명 중에 입학허가서 받은 학생이 4만 4천 명 정도 되니까, 네, 뭐 자기가 1지망, 2지망은 아닐지 몰라도 자기가 지원하는데 결국은 뭐 90% 가까이는 입학허가는 다 받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계속 입학허가서는 못 받으면 순서를 계속 바꾸거나 좀 더 낮은 학과 바꿨겠죠. 이 1지망, 6지망, 뭐 빅토리아주는 8지망까지 있는 이 순서는 각 라운드가 있기 며칠 전, 그 라운드가 있기 며칠 전 그 데드라인이 각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수시로 계속 바꿔도 됩니다. 또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또 바꾸고,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또 바꾸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지원할 때 지금 지원한 게 영영 못 바꿀 것처럼 뭐 엄청 고심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일단 지원을 해놓고 합리적인 순서대로만 좀 했다라고 하면 라운드가 거치면서 또 자기 에이타 점수 나중에 나온 다음에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유액이랑 V택, Q택 이 핵심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이 컷오프, 커트라인은 매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네, 이해되시죠? 이건 점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올해 시험이 좀 쉬웠습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올해 시험 점수가 수능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좀 내려가고 그런가요? 아니죠. 네, 이건 랭크라 그랬잖아요. 작년에 호주에서 대학을 지원한 학생 수, 올해 대학을 지원한 학생 수가 뭐 엄청나게 갑자기 뭐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랭크, 에이타는 랭크라 그랬잖아요. 이 랭크는 늘 일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자기 과에 입학하는 뭐 예를 들어서 A 대학의 B 학과가 컷오프 마크가 90점이다. 그럼 늘 일정하게 그 형태에서 컷오프가 정해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호주에 이제 유학생 지원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호주 대학이 호주 학생들이 한 70%, 유학생이 한 30% 정도 되는데, 물론 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요. 이 30%에 해당하는 유학생 지원자가 좀 많이 줄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저희 조교학 학생들 중에 호주에서 계속 남아서 공부했던 학생들, 이제 고3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컷오프 마크가 좀 많이 내려갔었어요. 한 3, 4등까지 더 내려가더라고요, 평소보다. 근데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그렇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컷오프 만큼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웹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그 대략적인 안내 점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요. 다만 내 점수가 몇 점이 될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예, 내 점수가 몇 점이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과에 1지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모르는 건데, 그 호토박이 잘 압니다. 제게 이메일로 주시면요, 11학년, 12학년까지의 1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보내주시면 그 하이스쿨의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하이스쿨의 수준을 살피고 그 학생의 위치를 살펴서 대략, 왜 이 에이타도 위치니까, 네, 등수 개념이니까, 네, 충분히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컷오프 마크는 좀 내려갑니다. 그렇죠? 처음에 커트라인이 90점이다. 그럼 처음부터 90점의 기준에 오퍼를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집 정원이 있으면 처음에는 한 93점쯤까지 오퍼를 쭉 준다 그러면, 그리고 100명 중에 한 70명이 채워졌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조금 낮추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에이타 점수가 나온 1월 달에 80% 이상의 다 오퍼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그러면 1지망에서 6지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장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싶은 걸 1순위에 넣어야 됩니다. 무작정 점수 높다고 해서 높은 거를 1순위, 낮은 거를 2순위, 그 다음 낮은 걸 3순위.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거는 진짜 내가 입학할 곳, 네, 정말 내가 입학하고 싶은 곳을 제일 위로 올려야죠. 그래야 그게 라운드에서 오퍼가 탁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빼놓고 다음 거 이렇게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입학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점수 높다고 일단 여기 한번 합격되나 안 되나 보자,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 5분을 같이 잘 고려하는데, 우선순위는 정말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극과, 예, 그걸 1지망으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퍼를 받으면 일단 억셉트 하셔도 돼요. 데드라인을 잘 살펴서, 예, 억셉트 한 다음에도 계속 라운드는 또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호토박이 조언. 자, 여러분들 자녀가 1지망에서 6지망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1지망에서 6지망까지 지원이 정말 합리적인지,
이건 학생 스스로 판단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서 아이들에게 조언 주기는 힘들죠. 예. 그건 저 같은 전문가에게 조금 조언을 구하시면, 이거 학교 선생님, 하이스쿨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가 어디가 가고 싶니? 걔네들 주장은 항상 그거거든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어디를 가고 싶니?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우리 한국 아이들처럼 좀 더 이과가 나중에 뭐 비전이 있고 또 졸업 이후에 취업에도 유리한지, 또 심지어는 유학생이니까 영주권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MLT, SSL 전공에 속하는 건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이스쿨 졸업하고요, 호주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유학생이라고 하지만 뭐 호주 애들하고 별반 다른 걸 못 느껴요. 왜? 똑같이 그냥 하이스쿨 다니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호주 대학에 들어가서 호주 친구들이 막 취업할 때 나도 취업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나는 비자가 없는데. 나는 호주 대학 졸업하는 순간 내 학생 비자 끝나잖아요. 비자가 없잖아요. 졸업생 임시 비자라는 걸 신청해서 겨우 2년짜리, 대도시 같으면 2년짜리밖에 안 주거든요. 2년짜리 비자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대단한 어떤 기업에서 어떤 포지션을 제공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것도 2년이라는 거는 졸업 당시에 2년인 거지. 졸업하고 취업 자리 알아본다고 몇 개월만 지나보세요. 그러면 1년 반 남은 그 시점에서 취업되기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호주에서 취업할 때는 영주권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걸 절절하게 느끼는 건데, 그때는 너무 늦죠. 네. 왜냐하면 영주권은 전공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전공이 MLT, SSL, 중장기 필요 직종에 포함되는 전공인지 아닌지,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영주권, 호주 취업 전망 이런 게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 선정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공부했냐에 따라서 영주권의 가능 여부는 또 달라지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녀 2명을 데려왔어요. 이 자녀가 2살, 3살 터울이에요. 그럼 큰애가 대학을 갈 때는 둘째는 이미 고등학교 1, 2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를, 큰아이를 위해서 다른 도시로, 큰아이에 맞는 도시로 이전해서 둘째를 전학시킨다? 못하거든요. 그러면 호주까지 왔는데 브리스번에서 조기학 잘 마쳤는데 큰아이만 영주권에 유리하다고 퍼스나 아델레이드로 보낸다, 캔버라로 보낸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아빠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호주까지 갔는데 뭘 거기서 또 큰아이 따로, 또 엄마랑 둘째 따로, 이렇게 용납 안 되죠. 그래서 조교학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조교학 오실 때는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 원하는 도시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중 2학년 넘어가서 호주에 조교학 온다, 그러면 대부분은 호주 대학까지 염두에 두신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도시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조교학에 선호되는 지역으로 무작정 갈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 이 학교의 성적 수준에 따라서 내 에이타 점수도 완전히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50% 가까이가 내신 점수가 들어가고, 이 내신은 지역별로 다 다르고 학교별로 다 다르게 평가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영주권의 가능성도 따져야 호주 대학에 졸업한 이후에 취업에 또 길이 열리는 거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또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복수 전공을 많이 선택해요. 뭐 예를 들어 바첼러 오브 IT, 그리고 옆에 또 뭐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거는 복수 전공이거든요. 그러면 졸업이 3년 만에 안 돼요. 바첼러 오브 IT는 보통 3년 만에, IT는 호주 학사가 3년인데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거를, 그걸 사이언스를 붙여버리면 한 5년 돼 버립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네, 5년 동안 유학생 학비 다 내면서 5년이 지나야만 졸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3년 지났을 때 그러면 내가 졸업장 한 개 먼저 받고, 그거 안 됩니다. 이 두 전공이 같이 막 과목을 배우면서 나가기 때문에 3년만 하면 IT는 졸업이었는데 복수 전공을 하면 3년 했다고 앞에 먼저 학위 한 개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프리 리퀴짓,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선수 과목. 내가 하이스쿨에서 배웠던 이 과목이 매칭이 안 되면 지나가기 힘든 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이상 호토바기가 호주에서 조교학을 와서 이제 하이스쿨 12학년 고3을 맞이한 유학생들이라고 하면 호주 대학을 지원할 텐데, 이 1지망, 2지망, 3지망에 대한 미묘한 이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에 수능 마치고 한국 고3들이 대학 지원할 때는 온 가족이 다 고민을 같이 해주잖아요. 근데 한국에 조교학 온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도 뭐 어떤 학교가 졸업하고 뭐 유학생한테 취업 기회가 준다 안 준다 뭐 그런 거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네.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충분히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